이번 주 계속 시끄러웠던 말 중에 정말 많은 신문 방송들이 칼럼으로도 쓰고 사설로도 아주 격렬하게 질타를 하고 했던 것이 송영길의 나이 타령이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10살 많다는 그 핑계를 대고 어린 놈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아주 그 상스러운 욕을, 그것도 마이크를 붙잡고 자기 출판 기념회를 서울 조계사에서 했었는데 거기 청중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한 것이 동영상으로 또 다 돌아다니고 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혀를 찼습니까? 그런데 송영길이 그걸 사과하거나 반성하기는커녕 뭐라고 또 얘기를 했느냐. 한동훈 법무장관은 나보다 10살이 어린데 타워팰리스에 산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 부자들만 사는 동네처럼 처음에는 그랬죠. 지금은 뭐 그렇지도 않습니다만. 거기에 산다. 나보다 10살이나 어린 놈이 타워팰리스에 산다. 그리고 재산이 43억이다. 나는 겨우 4억 3천만 원인데. 나보다 10배가 부자다. 이런 겁니다. 4억 3천만 원 자기는 전셋집에 산답니다. 송영길은. 근데 한동훈하고 그 부인 변호사지 않습니까? 거기는 43억 재산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수저, 흑수저 이런 거를 상기시키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송 전 대표가 20여 년 동안 억대 연봉자로 살아왔다. 그럼 본인은 뭐 흑수저 코스프레를 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본인도 20년 동안 억대 연봉자였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 방송에서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2000년 그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 전날 전야제 때 광주에서 새천년 NHK라는 그 룸살롱 카라오케에서 여성 접대부와 술자리를 가졌지 않습니까? 누가? 송영길이. 그래서 윤희숙 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전세가 몇 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새천년 NHK 같은 룸살롱 다니는 그런 못된 버릇 때문에 지금 돈을 못 모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연봉이 약 1억 5천만 원쯤 되죠. 인천시장 연봉은 1억 4천만 원쯤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년을 살아왔는데 그 돈 다 어디 갔냐? 룸살롱 다니느라고 탕진했니? 라고 윤희숙 의원이 빚고 와서 탁 질타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 몇 년 동안 억대 연봉자가 자기가 돈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한동훈 장관까지 끌고 와서 얘기할 문제는 아니다. 선동을 하려면 본인의 삶부터 반듯해야 한다. 저분이 지금 얘기하는 거에 감정이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제 그리고 이 나이 타령하는데 이 더불어민주당의 강성파 김용민 그리고 유정주 뭐 이런 사람들이 끼어들었잖아요. 그러자 거기에 대해서도 윤희숙 의원이 이렇게 꼬집습니다. 개딸들한테 어필해서 다음 자기 정치 행보를 만들어가고 싶은 욕구일 뿐이다. 그러면서 촌철살인의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민주당 당 차원에서 한동훈 장관을 향한 돈 없는 비난 발언에 제재가 있어야 하는데 공식적인 얘기가 없다. 그렇게 되니까 당 전체가 마치 자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의힘을 너무나 도와주고 있다. 땡큐 송영길, 땡큐 김용민, 땡큐 유정주. 당신들이 사실은 국민의힘을 도와주고 있구나. 엑스맨들이구나. 그런 뜻입니다. 역설적인 말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댓글 좀 보겠습니다. 송트, 구렁이가 입으로만. 송트, 송영길 전 대표하고 베트남에서 성매매 의혹이 있었다는, 물론 그 대법원에 가서 그걸 이제 그 성매매 의혹을 제기했던 그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고 이제 그 반사작용으로 송영길 전 대표는 뭐 무죄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그렇게 결론이 난 그걸 이제 송트 하는 겁니다. 송영길 플러스 베트남의 트자 붙여가지고 송트남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는 강경파들이 주도하는 이른바 검사범죄 대응 태스크포스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위원장이 김용민 의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한동훈 장관의 헌법을 위반하는 듯한 격앙된 반응에 경고를 해야 된다.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다. 탄핵하겠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법무부가 만약 민주당에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으냐. 뭐 실제로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 이제 가정을 해서, 왜냐하면 민주당이 말만 꺼내면 하루에 한 번꼴로 탄핵 얘기를 하니까 여보세요. 만약 법무부가 위헌정당 심판 청구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되받아 쏘아준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김용민 의원이 이 정도면 탄핵 사유 아니냐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건 당 지도부가 말리고 있는 일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뭐라고 했느냐? 그런 탄핵에 관심 없다. 박찬대 최고위원 뭐라고 했느냐? 악플보다 무플이 더 훨씬 더 무섭다. 오히려 무관심이 답이다. 한동훈 장관 하는 말에 대해서는 무응답 무관심이 답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악플보다 무플이 훨씬 더 무섭지 않을까 그랬는데 제가 패러디를 해본다면 탄핵보다는 역풍이 더 무서운 거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이 자꾸 이러는 것은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몸무게를 자꾸 불려준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거쳐온 길을 한동훈 장관도 그대로 밟을 수 있게 해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한동훈 장관이 대선 주자급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다는데 이미 대선 주자 맞습니다. 2등이거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비명계 의원 4명이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윤영찬 이 4사람이 어제 이제 정치 결사체를 결성을 하고 카메라 앞에서 발표를 했죠. 그 결사체 이름이 원칙과 상식입니다. 제가요 이 뉴스를 보고 어디서 너무나 많이 들었던, 어디서 너무나 많이 봤던 말이 바로 원칙과 상식인데 제가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원칙과 상식 얘기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 도대체 무슨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만듭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댓글 좀 올려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내에 친윤파가 있는 겁니까? 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 모든 강연 연설에서 원칙과 상식과 공정 이거 그냥 반복적으로 강조해 왔는데 아니 더불어민주당 내에 현역 국회의원 4명이 정치 결사체를 만들면서 그 이름을 원칙과 상식이라고 만들다니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일종의 정풍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의 무너진 원칙과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의 정치를 세우겠다.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 방어에 당을 동원하는 방탄 정당 이제 그만해야 된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당도, 강성 지지층의 당도 아니다. 친명 1세계 지도부, 강성 지지층, 외부 유튜브 언론 등이 지배하는 획일적 전체주의적 목소리로 국민의 민주당으로 갈 수 없다. 외부 유튜브 언론, 이건 김어준 유튜브를 말합니다. 그래서 윤영찬 의원이 대표 발표를 하던데요. 저기서 아마 좌장격인 것 같아요. 거기서 하는 말이 당내 민주주의 회복이 우선이다. 민주회복하겠다. 민주회복.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성공을 하면은 민주회복이 될 텐데 실패를 하면 또 민주당 내부 총질 아니냐. 뭐 이제 이렇게 또 전락할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제3지대에서 신당을 만들겠다는 그룹들하고 어떤 연대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요구하는 바가 많이 있는데요. 개딸들하고 결별하라. 그다음에 친명 1세계 지도부를 구성을 좀 바꿔라.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 유튜브에 출연하는 거, 김어준 방송에 출연하는 거 지금 그만해야 된다. 이제 이런 요구 조건을 내걸고 있는데 그것이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탈당입니다.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이라고 하는 이 정치 결사체, 이원욱, 조응천, 윤영찬, 그다음에 김종민, 이 네 사람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 정치 결사체는 탈당을 항상 염두에 둔, 탈당 카드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그런 정치 결사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이런 말을 했네요. 우리가 4명으로 지금 출범하고 있지만 뜻을 같이 하는 의원이 40명에서 50명쯤 된다. 친명이 아닌 친이낙연계, 친낙계.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투표 때 가결표를 던졌던 40명,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도 험지에 출마를 하라, 인천 계양을 나가지 말아라. 친명계 김두관 의원이 그 목소리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경북 안동, 이재명 대표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출마를 하든지 대구에 출마를 하든지 보수의 심장, 거기 나가라. 지금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